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실제로 돈바스 지금 분쟁 지역에 대군을 투입해서 포병 사격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나토가 북쪽에 전력을 집결시키면서 러시아군이 남쪽 즉 우크라이나로 집중할 수 없게끔 그런 양동작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지금 사상 최대의 나토 함대가 구성됐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 해군의 니비스크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 전단이 완전히 완편해서 다시 추가되는 이런 상황, 이거 정말 보통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군사력 동진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가운데 동유럽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라트비아에 지상군을 급파했고 우크라이나군도 전시체제로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에 포병 전력을 중심으로 지상군 전투부대를 급파했다고 나토 최고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2일 밝혔습니다. 나토는 11월 30일 슬로바키아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부대와 미 해병대의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이 항공수송편으로 라트비아에 긴급 전개됐다라며, 이번 부대 전개는 러시아군의 위협에 맞서 나토 동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전시체제로의 돌입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 12월 1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12만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상비군 전력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들은 중화기와 중무장한 병력을 대폭 늘려 전투 준비를 마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예비군까지 동원해 대규모 지상군을 편성,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병력을 배치하고 반군과 러시아군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러시아가 벨라루스 지역의 난민을 이용해 후방에서 교란전을 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8,500여 명의 병력을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급파하고 이들에게 신형 음향 무기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현재 10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배치한 러시아는 12월 1일부터 대규모 훈련에 들어가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 상황에서 12월 2일 러시아 영내 테러를 획책했다는 혐의로 우크라이나 스파이 3명이 체포되어 동유럽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자주포가 슬로바키아의 자주포요. 즈자나라고 하는 자주포인데, 과거 체코가 무기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코, 슬로바키아 이제 분리가 돼서 슬로바키아인데, 그 슬로바키아가 가지고 있는 즈자나, 보시다시피 포탑은 일반 자주포처럼 생겼고 차량이 궤도형이 아니고 8륜식 차륜형 장갑차로 이제 묶어진 즈자나, 최대 사거리는 30km 플러스급 정도 되는 중급의 그런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여기 자신들의 전력을 나토 사령부의 지시로 라트비아로 옮겼고, 라트비아는 바로 모스크바하고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니들이 우크라이나를 때리면 이 북쪽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남쪽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집결하고 거기서 경건망동하지 마라 라는 그런 경고를 지금 나토는 러시아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는 지금 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한 10만 명의 병력, 그거 우리는 훈련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 우크라이나 쟤들은 진짜로 지금 12만 5천 명을 돈바스 지역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진짜 사격 시작했다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금 실제 우크라이나 군이 반군을 향해서 포병 사격을 시작했다, 이런 증언들이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 전면 전쟁에 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는 북쪽 지역의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한 8,500명 증파해서 여기서 벨라루스, 우리야 국경 그러면 휴전선 그래서 3중, 4중 철책으로 잔뜩 쳐져 있지만 다른 데는 사실 이렇지 않죠. 그래서 국경 지역으로 들어와서 섞여 들어오는 이런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들어와 분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난민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거 막아내기 위해서 8,500명 증파하고 혹시 난민으로 가장한 이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대비해서 최신형 음향 무기를 또 갖다 놨다. 음향 무기가 이제 아주 고주파 그래서 쏘면 찡 하는 소리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음향 무기까지 갖다 놨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공작원들이 러시아 안에서 뭔가 테러하려고 하다가 잡혔다라고 또 러시아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그들이 또 만들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그렇게 발표하고 계속 전쟁 개시를 향한 뭔가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의 억제력 차원에서 또 엄청난 대전력을 이 지역으로 보냅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유럽 지역의 불안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유럽 지역으로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완편 전력의 이 전단은 이르면 12월 중순경 동부 지중해 일대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12월 1일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에서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출정시켰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정하는 전단은 이지스 순양함 한 척과 이지스 구축함 4척, 이지스 호위함 한 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샌 제신토,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콜, 베인브리지, 그라벨리, 제이슨 던햄 등 미 해군 이지스함 5척과 노르웨이 해군의 이지스 호위함인 프리초프 난센함, 그리고 한 명을 알 수 없는 공격원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은 지난 5월까지 10개월 일정의 정기 수리를 마치고 지난 10월 26일 해외 배치를 위한 최종 평가인 컴투엑스를 완료했는데요. 이들은 장기 배치와 전단 완편을 위해 한 달 여간의 휴식과 충분한 보급을 받은 뒤 12월 1일 출항했습니다. 트루먼 전단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폴라리스 21이라는 명칭의 훈련을 실시하고 현재는 24척 규모의 대함대를 이루어 동부 지중해에 대기하고 있는 나토 함대와 합류할 전망인데요. 트루먼 전단이 합류할 경우 나토 연합함대는 항모 2척과 대형 상륙함 1척, 수상함과 전투함 등 총 30여 척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의 전력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일대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방향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토의 역대급 대함대 무력 시위가 푸틴의 기를 죽게 할지 아니면 푸틴의 심기를 건드려 유럽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지 세계인들의 우려가 쏠리고 있습니다. 해리 S. 트루먼이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뭐 긴급하게 또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오네요. 정말 참 힘겨운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해리 S. 트루먼입니다. 이제 컴투엑스까지 다 마치고 컴투엑스라고 하는 것이 출정 전에 전투기들 또 착함하고 그리고 호위함들하고 이제 손발 맞춰보고 전투기 착함 손발 맞춰보고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게 이제 통상 한 달 가까이 바다에서 진행하고 컴투엑스 마치면 들어와서 이제 진짜 장기 출항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휴식하고 그리고 이제 전단 군함들 다 들어오면 완편해서 출항하는데 해리 S. 트루먼은 준비를 다 마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출항하냐? 호위함들 준비가 안 맞춰져서 미국이 뭐 100척가량의 그 대형 이지스함들을 운용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중에서 거의 뭐 절대 다수가 7함대 배속돼 있고 태평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서양이나 지중해 이쪽은 상당히 딸리죠. 그래서 이것저것 긁어서 하다 보니까 호위함 세력이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호위 세력 중에서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있죠. 그 샌 제신토 내년에 2022년 퇴역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 순양함입니다. 내년에 퇴역한다면 지금 이번 작전이 마지막 작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런 것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중해에는 포터함이 들어가 있고 또 흑해에 또 이지스함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알레이버크함입니다. 알레이버크가 뭡니까? 바로 알레이버크 그 이지스 구축함의 1번함, 네임십이죠. 그 정도로 오래된 군함들이 이 지중해에 있거든요. 왜냐? 모든 전력이 최신 전력은 지금 태평양 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긁어서 지금 5척의 호위
세력을 구축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노르웨이의 난센 이지삼이죠. 난센함 또 배속시켜서 6척의 호위 함대를 구성해서 지금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현재는 지중해에 포터함, 흑해 알레이버크함 이렇게 해서 알레이버크 이지삼 2척 거기다가 이제 지휘함 마운트 히트니함 하나 있죠. 그 이제 지휘함은 지금 지중해로 나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아마 이 트루먼 전단이 들어가면 샤를 드골 전단과는 좀 달리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왜?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샤를 드골 전단이 2개의 전단을 구축했죠.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 전단 하나, 그리고 샤를 드골 항모 전단 하나, 이렇게 2개의 전단을 구성했는데 이때도 나토 창설 이후에 최대의 함대다라고 했는데 이제 트루먼 전단까지 합체를 하면 더욱더 정말로 다시 기록을 깨는 최대의 함대를 구성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수에즈 운하를 나오자마자 그 항공기 F-35B 이 에어 인테이크 커버 이게 뭐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안 벗겼는지 해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는 그냥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모양입니다. 12월 2일 기준으로 스페인으로 입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북상하면은 영국이고 해서 전혀 이 전력과는 반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 퀸 엘리자베스는 빠지고 샤를 드골 그리고 해리 S 트루먼 이 2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텐데 러시아가 이 압박을 좀 순응해서 전쟁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